안녕하세요. 저는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들을 겪고서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사연을 쓰는 지금도 제가 경험한 일이 맞는 건지 싶을 정도로 현실에서 일어나긴 힘든 경험을 했다 싶네요.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긴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니 어쩌겠어요. 이젠 그 경험으로 인해 어떠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 하고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만 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 일어날 거란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처음 남편은 참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에다 성실하기까지 했어요. 회사 동료로 처음 만난 남편은 주변 동료들이 임무와 칭찬을 할 정도로 성실하고 성격 좋은 남자였어요. 저와는 동기지간으로 서로 의지하는 일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이 저를 보는 눈빛이 오묘하더라고요. 직장 동료를 보는 눈빛이 아닌 어딘가 모르게 끈적거리기도 하고 느끼하기도 하고요. 이런 제 느낌은 단순히 오해가 아니었어요. 저기 윤영 씨, 나 윤영 씨 좋아해. 입사했을 때부터 첫눈에 반해서 이때까지 쭉 좋아했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한테 기회를 좀 주면 안 될까? 갑자기 고백을 해오니 저는 크게 당황하고 말았죠.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남자로의 매력은 글쎄요. 확 끌리는 것이 없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애매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에 전 생각해보겠다는 말로 기회를 주었고 남편은 저의 곁에서 한결같이 마음을 쏟아주더라고요. 결국 전 그런 남편을 받아주게 되었고 막상 마음을 나누며 마음을 가지다 보니 저 역시 남편에게 푹 빠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6년이란 세월을 살아냈어요. 저희 사이엔 아이가 없었는데 의도적으로 가지지 않은 건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더군요. 결혼 4년차 때까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았고 그 후론 병원은 절대 싫다던 남편을 설득해 어렵게 병원 예약까지 했었지만 그 타이밍에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시던 시부가 돌아가시며 병원을 가지 못했었어요. 그 후론 어영부영 하다 보니 어느새 결혼 6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댁에서는 아이에 대한 압박은 전혀 없었고 저 역시 아기를 가지고 싶은 시기가 지나고 나니 임신에 대한 욕심이랄까 미련이랄까 그런 감정들이 점점 무뎌져 크게 노력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아기가 없다 보니 남편과 저는 결혼 생활 6년이 무색할 만큼 신혼의 느낌이 남아있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어요. 오롯이 서로에게만 집중을 하면 되니 싸울 일도 적었고요. 무엇보다 남편이 한결같이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니 정말 남자 하나는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서서히 변하는 것도 아닌 하루아침에 남편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저를 쌀쌀맞게 대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남편이 달라진 것은 말뿐만이 아니었어요. 지난 6년 동안 가끔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잠만은 한 침대에서 자야 한다며 제 옆에 꼭 붙어 자던 남편이었는데 변했다고 느낀 순간부터 회사 일이 바빠 일을 마저 보고 자야 한다며 안방이 아닌 서재에서 자는 날들이 길어졌어요. 결국 전 이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운함을 비추며 말했죠. 여보, 요즘 나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내가 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잠도 서재에서 자고 말투도 좀 쌀쌀맞아졌고 말이야. 그리고 그 눈빛, 요즘 날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단 말이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일이 바빠서 그래. 그리고 우리 결혼한 지 6년이 넘었어. 내가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늘 한결같을 수가 있겠어? 아무리 그래도 하루아침에 당신이 변하니까 내가 너무 서운해서 그렇지. 당신은 서운할 시간도 있고 한가해서 좋겠다. 나는 요즘 일이 바빠서 잠잘 시간도 모자라는데 말이야. 어찌됐든 한동안은 나 일 때문에 바빠서 좀 예민할 거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 우리 집에 신경도 좀 쓰고 며칠 전에 엄마랑 통화했는데 당신한테 요즘 연락 한 통 없다고 섭섭해 하시더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제가 섭섭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던 남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해도 어쩌면 저렇게나 변할 수가 있는지,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남편은 저를 한번 쓱 보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바쁜 일만 끝나면 당신하고 나하고 휴가 좀 내고 여행이라도 가자. 그때 내가 당신 마음 풀어줄게. 요즘은 정말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래. 일 처리도 다 안 됐는데 계속해서 일은 밀려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든 일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실수는 많아지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요즘 진짜 힘들어.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지경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참아주라. 이렇게까지 말하니 그깟 말투와 눈빛이 뭐라고 이리도 힘든 남편을 잡아댔나 미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미안해. 나는 당신이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인 줄 꿈에도 몰랐어. 그저 좀 바쁜가 보다 싶었지. 어찌됐든 바쁜 것만 끝내놓고 나랑 놀아주기다. 나 연차도 많이 쌓여있고 당신만 시간 내면 언제든지 여행 갈 수 있어. 그래, 알겠으니까 엄마한테 전화나 좀 해. 그러다가 엄마 부르렁 떨어진다. 알겠어. 마음이 풀린 저는 남편의 말대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고 들은 대로 시모가 단단히 심통이 난 듯 툴툴거리며 전화를 받더군요. 어머님, 뭐 하세요? 뭐 하긴, 할 일 없는 노인네가 뭐 하겠냐? 그냥 있지. 그런데 무슨 일이냐? 그간 연락도 없더니. 에이, 어머님, 누가 들으면 몇 달씩 연락 한 통 안 드린 줄 알겠어요. 저번 주에도 통화했었잖아요. 그깟 전화 좀 해줬다고 지금 나한테 유세 부리니? 그리고 네가 언제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니? 너 꿈꿨니? 도대체 누구랑 통화하고 나한테 전화했다고 우기는 거야?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이 잊으신 것 같아요. 정 제 말이 믿업지 않으시면 전화 끊으시고 통화 목록 한번 보세요. 아유, 몰라. 어찌되었든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늙은 시모 이런 식으로 홀대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내가 너 시집와서 애 하나 못 낳는다고 잔소리한 적이 있니? 아니면 날마다 집에 찾아오라고 시집살이를 시킨 적이 있니? 내가 너한테 잔소리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찾아오기는커녕 연락도 자주 안 하는 게야? 설마 내가 너무 잘해주니 내가 만만해서 그따위로 행동하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님.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언제 어머님을 무시했다고. 그런 거 아니니까 마음 푸세요. 마음 풀기는 무슨. 내가 너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거야. 싫은 소리 듣기 전에 알아서 잘해. 시모가 조금 까칠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유독 짜증스럽게 구는 시모를 보니 제가 좀 너무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저런 말을 달고 사는 극성 시모 같았다면 또 시작이라 하고 넘겼을 텐데 까칠하긴 해도 저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하고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고 남편에게선 의외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여보, 어머님이랑 통화했는데 많이 서운하신 것 같더라. 평소와는 좀 다르게 짜증도 많이 내시고 화도 좀 내시더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두고 볼 거라고도 하시고 어머님 그런 말까지 하실 분은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 그런데 정말 엄마가 그런 말까지 했다고? 그렇다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어떻게 하면 어머님 화가 좀 풀릴까? 주말에 찾아뵐까? 아니, 그거보단 엄마 데리고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병원? 병원은 왜? 왜? 사람이 아픈 데가 생기면 안 하던 짓도 하고 예민해지기도 한다잖아. 병원 간 김에 여기저기 검사도 좀 해봐야겠어. 엄마 건강검진 받을 때도 됐으니까. 그래? 알겠어. 그러면 당신은 바빠서 안 될 테고 내가 연차 쓰고 모시고 다녀올게. 아니야, 내가 다녀올게. 겸사겸사 엄마하고 시간도 보내지 뭐. 당신은 일해. 그러면 그럴래? 알겠어, 그럼. 다녀와서 연락해줘. 남편은 걱정이 컸는지 다음날 바로 시모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고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니
남편의 얼굴이 좋지 않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어디 안 좋으셔? 많이 편찮으시대? 그게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이는가 봐. 아직 치매는 아닌데 그런 증상이 보이긴 한다고 하더라고. 거기에다 몸도 전체적으로 많이 쇠약해지셨다네. 나이가 있으시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마음이 좋지 않아. 예상치 못한 결과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쉽사리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쉽사리 할 수가 없었고 한참을 고민하던 남편이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저기 여보, 나 우리 엄마 우리 집에서 모시고 싶어. 당신한텐 이런 말 너무 미안하긴 한데 몸도 정신도 아픈 엄마 혼자 두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아. 혹시라도 저렇게 혼자 지내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그 죄책감에 나 못 살 것만 같아. 이대로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말이야. 오늘도 병원에서 결과 듣고 혼자 엄마 집에 엄마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 이런 식으로 시모를 갑자기 모시고 살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 해본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떤 말도 쉽사리 꺼내지 못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우리 엄마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쉽게 결정이 섰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어머니인데 그렇게 해야지. 당신 말대로 어머님 혼자 계시다. 혹여나 큰일이라도 나면 나 역시 많이 후회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후회하지 않게 어머님 잘 모셔보자. 정말이야? 고마워 여보. 내가 더 노력하고 잘할게. 그렇게 저흰 시모를 모시기로 했고 일주일 뒤 남편이 시모를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막상 함께 살게 되니 시모의 상태는 제 우려보다 꽤 괜찮더군요. 치매라는 단어가 나와 걱정이 컸었는데 치매 확정이 아니라 초기 증상이 조금씩 보이는 우려되는 상황일 뿐이라 시모는 평소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어요. 단지 가끔 아이처럼 떼를 부리며 짜증을 내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특히 제가 출근하는 것에 히스테리를 부리곤 하더군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던 히스테리가 점점 잦아졌고 상황이 그렇게 되자 남편과 상의한 끝에 결국 전 일을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너무 싫어하기도 했고 저와 남편이 출근한 사이 시모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애써 시모를 모시고 산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전 시모와 보내는 시간이 더욱 많아졌고 출근도 하지 않고 가까이에서 지켜본 시모의 상태는 병원에서 진단받은 것보다 더욱 심각해 보이더군요. 아가, 너 밥 안 주니? 어머님, 아직 11시도 안 됐는데요. 시장하세요. 11시면 밥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침 드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니에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귀찮으면 귀찮다고 해. 그런 식으로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지 말고. 이런 식의 짜증은 기본이었고 어쩔 땐 물건을 내팽겨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어떤 날엔 저를 멍하니 보며 도무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전 시모의 증세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고 그랬기에 남편에게 병원에 다시 가보길 권했어요. 남편은 제 말대로 바로 다음날 시모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지만 더 나빠지진 않았다고 하더군요. 증세가 보이는 것뿐이지 큰 충격을 주지 않고 관리만 잘해준다면 괜찮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런 결과와는 달리 시모의 이상 행동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너 왜 날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거야? 내 아들 말 못 들었니? 난 치매 환자가 아니란 말이다. 아니 어머님, 제가 언제 그런 식으로 어머님을 대했다고 그러세요. 전 그저 화장실을 자주 가시길래 어디 불편하신가 싶어서 여쭤본 것뿐이에요. 탈이라도 나셨으면 약이라도 챙겨드리려고요. 화장실에 왜 가겠어? 그리고 자주 갈 수도 있는 거지 뭘 하나부터 10까지 다 따지고 들어. 전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내가 네 생각을 모를 줄 알아? 멀쩡한 사람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원이라도 넣으려고 그러는 거.
꿈도 꾸지 마라. 나 아직 멀쩡해. 정말 정 걱정이 돼서 그런 것인데 제 호의까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절 더 미치고 팔짝 뛰게 했던 것은 갑자기 돌변하는 시모의 태도였어요. 조금 전까진 웃으며 저와 대화를 나누다가도 갑자기 돌변해 이년저년하며 욕을 해대니 정말 웃고 있어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까지 들더군요. 그러는 와중에 이런 명령도 하더군요. 예, 나 다리에 힘이 없어서 안 되겠다. 오늘부턴 내 목욕도 좀 시켜주거라. 너 이런 거 하려고 회사도 그만두고 쉬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잔말 말고 오늘부터 나 씻을 때 너도 따라와 들어와서 시켜다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느 정도 각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멀쩡한 시모를 모시고 사는 것도 진이 빠지는 일인데 몸도 정신도 성치 않은 시모를 모시고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욱 힘든 일이었죠. 이런 시모보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왜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시댁일이든 집안일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준다면 그것을 위안 삼아 또 힘을 내곤 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고생하는 저를 보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기는커녕 저와 눈만 마주쳤다 하면 짜증을 내는 것은 일쑤였고 집안일조차 하나도 돕지 않더군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하는 것이라곤 그저 먹고 씻고 자는 것뿐이었어요. 여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회사 일로 힘들고 예민한 거 나도 잘 알아. 그래서 나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힘든 사람 붙잡고 이 난리야.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했어? 내가 무슨 죄인이라도 되냐고. 왜 나랑 눈만 마주치면 짜증을 내? 거기에다가 내가 이 집 식모야? 내가 이 집 요양보호사라도 되냐고. 하루 종일 어머님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꺼리 한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은 퇴근하면 차려준 밥 먹고 씻고 자기 바쁘고. 이게 뭐야? 왜 나만 다 희생하면서 살아야 하냐고.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회사 그만두고 집에 당신이랑 엄마랑 옹기종기 붙어 앉아서 하루 종일 손가락 빨면서 그냥 그러고 살아? 그걸 원하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적어도 말 한마디, 행동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해달라는 말이야. 그건 내가 말했잖아. 나도 회사 일이 바빠서 예민하다고. 그래서 이해 좀 해달라고 말이야.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데 돈이 들어? 아니면 시간이 몇 시간씩 걸려? 그런 것도 아니잖아. 내가 원하는 건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작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못 해주는 거야? 예민하면 그런 말도 못 하는 거야, 당신은? 내가 이런 취급이나 받으려고 회사도 그만두고 어머님까지 모시는 줄 알아? 적어도 나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 몰아붙일 거였으면 모신다고 하지 말지 그랬어. 착한 며느리인 척, 마음 넓은 척 하면서 엄마 모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공치사라도 늘어놓고 싶은 거야? 그런 거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저 나도 밖에서 일하는 것만큼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 힘듦 속엔 당신의 무관심이 크다고 말하는 거고. 그렇게 힘들면 엄마 나가라고 해. 나한테 와서 관심이 부족하다면서 잔소리하지 말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더군요. 상황을 해결해 보려는 노력은커녕 싸우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했으니까요. 더 말해봤자 싸움만 커질 것 같아 제가 먼저 자리를 피해 거실로 나와버렸고 거실엔 저희 이야기를 다 들었는지 시모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어머님,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댄 거 아니니? 내가 힘들게 하면 얼마나 힘들게 했다고 내 아들을 쥐잡듯이 잡아대는 거야?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감히 그딴 소리를 짓거려대는 거냐고? 어머님, 전 그게 아니라요. 그저 그이한테 좀 섭섭해서 그랬어요. 섭섭? 네가 섭섭할 게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넓은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뭐가 섭섭한 게 있냐고.
아주 호강이 늘어지셔서 시간이 남아 도는가 보지? 그러니 쓸데없는 걸로 남편 드잡이나 하고 있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뇨. 밥이고 청소, 빨래까지 누가 다 하는데요. 그것뿐인가요? 하루 종일 어머님 쫓아다니면서 뒷바라지는 또 누가 하는데요. 어머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뭐? 내 인연이? 시모는 막을 새도 없이 저에게 다가와 제 뺨을 때려버렸고 때마침 나온 남편이 그 광경을 보곤 급히 시모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상황이 그렇게 되자 남편 미운 것은 물론이었고 살면서 상상하지도 않았던 이혼까지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제가 시모에게 뺨까지 맞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고 오히려 저를 피한다는 느낌마저 들기 시작하더군요. 시모의 행패는 점점 더 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전 마음을 다잡아보려 참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시모가 많이 아프니 저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당시 전 아픈 사람을 버리고 이혼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강했고 그때까진 남편 역시 이 상황이 힘들어 예민한 거라 그리 믿고 저 자신을 위로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자기 세뇌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쯤엔 제가 남편에게 시모에 대해서 하소연이라도 하면 남편은 앵무새처럼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파서 그래. 치매라잖아.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그리고 치매 환자가 그 정도면 양호한 편 아니야? 드라마에서 보면 벽에 똥칠도 하고 그러더라.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엄마는 양반이지. 그러니까 이왕 병시중 하기로 한 거 당신이 좀 더 마음 넓게 쓰고 이해 좀 해. 이해하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시모는 매번 몸이 아프고 치매 환자라는 이유로 골탕 먹이려고 환장한 사람처럼 매번 다른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잖아요. 그런 저에게 돌아오는 말은 그저 네가 좀 이해해라. 정말 그날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놈의 이해. 내가 언제까지 이해만 해야 하는데? 당신도 봤으니까 알 것 아니야. 아무리 어머님이 아프다고 해도 이건 너무하잖아. 아니, 그런 어머님보다 당신이 더 너무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내가 그렇게 힘든 거 뻔히 알면 당신이라도 날 도와야지. 어떻게 매번 이해하라는 말만 할 수가 있어? 당신이 한번 당해봐. 이해하라는 말이 나오는가? 그간 서러웠던 감정이 한 번에 복받쳐 오른 저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대로는 더는 안 되겠다고요. 시모보다도 남편에 대한 실망이 더 컸던 터라 우리 사이엔 이혼밖에 다른 해결책은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을 정리한 뒤 집으로 돌아갔고 집으로 들어가니 거실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신발은 있는데 사람은 없고 다들 어디에 있나 싶어 방으로 걸음을 옮기던 그때였어요. 시모의 방에서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말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얼마나 신이 나셨는지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한껏 들떠서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엄마, 무슨 연기를 그렇게 잘해? 난 엄마가 연기한다는 걸 다 알고 보는데도 가끔 엄마가 진짜 치매인가 싶다니까. 이 엄마가 못하는 게 있는 줄 알아? 마음만 먹으면 그깟 치매 연기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지. 그나저나 수정이도 한계인 것 같지? 조만간 못 견디겠으니까 이혼하자고 할 것 같아. 다 엄마 덕분이야. 고마워. 고마우면 재혼해서도 엄마한테 잘해. 알겠어? 그럼. 그렇지 않아도 혜미가 엄마가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한다고 결혼하고 나면 엄마한테 진짜 잘할 거라고 했어. 혜미는 얼굴도 예쁜 것이 말까지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니? 거기에다 능력까지 좋다며? 그 혜미가 사는 아파트도 자기 명이라고 했나? 아파트만 있는 줄 알아? 혜미 걔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유산도 많고 건물도 있다고 하더라니까. 돈도 돈인데 나 혜미 정말 사랑해. 혜미도 날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어리고 돈 많은 애가 얼마든지 기다릴 테니까 이혼만 하고 돌아오라는 거 아니겠어? 우리 아들 능력도 좋지. 어떻게 그런 여자를 다 만났대?
진짜 캠이랑 결혼했으면 이런 고생 안 하고 얼마나 좋아. 에이, 엄마. 이제 와서 그런 후회해봤자 뭐해? 그런 생각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저 찐득이 떼어낼지 고민이나 더 해봐. 나도 저 진드기한테 매몰차게 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왜 그렇게 모질게 대하냐는 말에 변명거리도 생각이 안 난다고. 나라고 다른 줄 아니? 조금만 괴롭히면 금방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당장이라도 이혼한다고 할 줄 알았더니 애가 독해도 어쩌면 저렇게 독할 수가 있는지. 그러게 말이야. 나도 이렇게나 독한 여자인 줄 꿈에도 몰랐다니까. 빨리 좀 그 입에서 이혼 소리 나오게 할 방법 없을까? 스스로 걸어 나가야 위자료 한 푼이라도 더 아낄 텐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엔 머리털을 죄다 뽑아놓을까 싶다. 그때 네가 말리지만 않았더라도 머리털을 다 뽑아놓고 제발 이혼해달라고 빌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때 왜 말린 거야 도대체? 그땐 갑자기 엄마가 손찌검까지 하니까 나도 놀래서 그랬지. 넌 그게 문제야. 착해 빠져서는 이번엔 절대 나서지 마. 알겠어? 내가 완전 치매 중증 환자처럼 미친 척하면서 난리 한번 부려줄 테니까 말이야. 알겠어. 엄마 고마워. 내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새 여자와 새 살림을 차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다 풀리더군요. 아들의 외도를 말리기는커녕 위자료까지 아껴주며 이혼시키려고 나서서 돕는 시모라니 그 역시 과히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가 충격에 빠진 사이에도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끊기지 않았고 전 그런 두 사람이 저의 존재를 눈치채기 전 재빨리 다시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밖으로 나와 하염없이 걸으며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더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혼을 마음먹은 타이밍에 남편의 추악한 계획을 낱낱이 다 알 수나 있었겠어요? 외도를 저질러 이혼은 하고 싶은 마당에 위자료 아끼려고 저딴 치졸한 짓거리까지 하는 인간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깔끔하게 이혼해주는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이혼은 잠시 미뤄두고 복수라는 걸 결심했습니다. 제가 당한 것이 있는데 똑같이 갚아줘야 한이라도 풀리지 않겠어요? 우선 흥신소를 통해 남편의 뒤를 밟기로 했어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을까 해서였죠. 그렇게 흥신소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감쪽같이 치매 연기를 하며 저를 못살게 굴었던 시모에게 하나하나 다 갚아주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괴롭힘은 주로 남편이 출근하고 난 후에 시작되곤 했는데 남편과 작당 모의를 하고 난 다음 날은 아예 작정하고 유독 심하게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시작은 아침 식사 자리부터였죠. 어찌 된 게 넌 시집 온 지가 언젠데 간 하나 똑바로 못 맞추니? 너 내가 아픈 환자라고 일부러 이딴 식으로 만드는 거니? 네가 병수 발드니까 이딴 음식 줘도 찍소리도 하지 말고 주는 대로 처먹으라고? 평소 같았으면 저 말에 혈압이 올랐을 테지만 뒤 꿍꿍이를 알고서 보니 진상 손님 같은 시모가 어쩔 땐 귀여워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얼마나 애 같았으면 아침 대바람부터 맛있다고 밥을 두 그릇이나 비우고 간 남편과 똑같은 반찬을 먹고도 졌단 말이나 짓거리나 싶어서요.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어디까지 지랄을 떠나 그저 지켜보았고 그런 제 행동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시모가 냅다 밥그릇을 집어던지며 욕설을 뱉어내기 시작하더군요. 이년이 지금 나를 무시해? 감히 시어미가 이야기하는데 대꾸 한마디 않고 앉아서 밥이나 처먹고 있고. 너 그딴 행동은 어디서 배운 게야? 니년 오미아비가 그딴 식으로 알려주디? 그 순간 잘 됐다 싶더군요. 어떻게 대갚아주면 속이 후련할까 고민스럽던 찰나에 이렇게나 판을 깔아주니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전 지랄 발광을 해대는 시모를 빤히 보다 식탁 위에 올려진 그릇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던지고 없고 그야말로 미친년처럼 날뛰어 주었어요. 그리곤 깜짝 놀란 토끼 눈을 한 시모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남은 여생 몸 성이 지내고 싶으면 이딴 추태는 부리지 마세요.
저라고 이때껏 성질 없어서 다 받아주면서 참고 산 줄 아세요? 다 가정 지키고 아픈 어머님 불쌍해서 참아준 건데 계속 이딴 식으로 굴면 저도 못 참아요. 너, 이젠 협박까지 하니? 너 내가 가만둘지 알아? 우리 아들이 널 가만둘지 알아? 내가 우리 아들한테 다 말해줄 거야. 너 이 집에서 내쫓고 말 거라고.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시모는 겁에 잔뜩 질린 듯 했고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리더군요. 시모가 방으로 들어간 후 얼마나 지났을까요? 출근한다며 나간 남편놈이 회사까지 내팽개치고 집으로 뛰어들어오더군요. 한눈에 봐도 잔뜩 화가 난 얼굴을 하고서요. 당신 미쳤어? 엄마가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 투정 좀 부릴 수도 있는 거지. 아무리 그렇다고 며느리가 밥상을 엎는다는 게 말이나 돼? 그것도 아픈 시어머니를 상대로.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방금 말한 것처럼 어머님 지금 아프셔. 몸도 아프시지만 정신도 아프시다고. 그런데 그런 어머님이 하는 말을 고지곳대로 듣고 믿는 거야? 치매 환자 말은 알아서 걸러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치매 환자라는 것을 강요하던 남편은 막상 제가 치매 환자라는 걸 내세우며 맞서자 크게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나 봐요. 나오는 대로 짓거리며 어떻게 해서든 저를 이겨먹으려 애쓰더군요. 아무리 치매 환자라고 해도 아예 없는 말을 했겠어? 당신이 무슨 짓을 했으니까 엄마가 전화로 울고불고 했다는 거 아니겠냐고. 여보, 아예 없는 말을 있는 말처럼 하니까 치매 환자라고 하는 거야.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도 되지 않고. 그런 증상들이 심해지면 치매 전문 요양병원으로 보내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어머님 이제 병원으로 모시자. 요즘 어머님 상태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내가 기계도 아니고 매 순간 어머님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혹시나 내가 잠시라도 못 보는 사이 어머님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 요양병원?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그런 데는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가는 곳. 여보, 당신 엄마 다리에 힘없어서 나한테 목욕 수발도 받고 있고 정신도 아파. 잊었어? 그래도 요양원은 안 돼. 그래, 당신이 싫다고 하면 할 수 없지. 하여튼 여기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요양원 알아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나 좀 피곤해서 그러는데 어머님이 엉망으로 만든 거 당신이 좀 치워. 아침부터 어머님이 난리치셔서 너무 지친다. 어? 이걸 나보고 치우라고? 왜? 치울 줄 몰라? 몰라도 해. 이제부터 배워야지. 우리 엄마 아니라 당신 엄마잖아. 앞으로 당신도 나서서 좀 도와.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와 버렸고 조용하다 싶더니 이내 깨진 그릇 치우는 소리와 궁시렁거리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후로도 시모가 절 괴롭히려는 시도는 많았지만 시작이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되갚아주고 나니 두 번째, 세 번째는 쉽더군요. 아니, 쉬운 거를 넘어 즐겁기까지 했습니다. 시모가 먹는 것, 씻는 것 등으로 저를 괴롭히려 안간힘을 쓰면 저 역시 그럴 때마다 솥에 밥을 해서 준다거나 찬물로 샤워를 시켜버리는 등 가차없는 복수를 해주었으니까요. 한마디로 입을 뗄 때마다 더 큰 보복으로 시모를 대하고 있었죠. 상황이 그렇게 되자 시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남편이 퇴근하는 순간을 맞춰 밑도 끝도 없이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더군요. 인연, 너 잘 걸렸다. 내가 너 벼르고 있었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내 아들도 다 보고 있다 이거야. 오늘 나 살고 너 죽는 날이다 인연. 이거 놔요. 이거 당장 놓으라고요. 싫다. 내가 이때껏 얼마나 참았는데 이걸 놓겠어? 내가 말했지. 오늘 너 죽고 나 사는 날이라고. 어디 한번 죽어봐라. 분명 놓으라고 경고했어요. 경고? 웃기고 있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머리채 잡혀서 힘도 못 쓰는 주제에
다리에 힘이 없어 샤워도 혼자 못한다는 노인네가 어쩌면 그렇게 힘이 드센지 무턱대고 뿌리쳤다간 제 머리카락이 다 뽑힐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있는 힘껏 시모의 머리채를 같이 잡고 흔들어 버렸고 그런 저의 대응에 시모가 놀랐는지 잠시 움찔하더군요. 그 순간 전 시모의 손을 뿌리치고 곧바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경만 하고 있는 남편을 향해 있는 힘껏 밀어버렸어요. 너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 머리채를 잡는 것도 모자라서 밀치기까지 해? 전현이 드디어 미쳤구나. 정신병원은 내가 아니라 전현이 가야겠다, 아들. 뭐하니? 당장 전현 앉혀놓고. 미친 게 분명하다,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시험이 머리채를 잡는단 말이야? 엄마, 괜찮아? 어디 삐끗한 데는 없어? 너 우리 엄마 어디 다치기라도 했어봐.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나 괜찮으니까 내 신경 쓰지 말고 당장 병원에 전화해라. 정신병원. 전현 저거 미친 게 분명해. 머리채를 먼저 잡은 것이 누군데 누굴 정신병으로 몰고 가는 것인지 모르겠더군요. 전 그런 두 사람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주었어요. 이 상황에 내가 안 미치는 게 이상하지 않아? 이 미쳐 돌아가는 상황에 내가 어떻게 안 미치고 버티겠어? 당신 진짜 미쳤어? 미치려거든 곱게 미쳐. 어디서 우리 엄마한테 폭력이야? 머리채는 누가 먼저 잡았는지 잊었나 봐. 치매 걸린 네 엄마가 내 머리채 먼저 잡은 거 못 봤어? 네 엄마는 내 머리채 잡고 흔드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야 해? 아, 맞다. 네 엄마 치매 아니었지 참.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아픈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웃기고 있네. 아직까지 모르겠니? 나 다 알아. 두 사람이 나 쫓아내려고 내 입에서 이혼 소리 나오게 하려고 연기한 거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소리를 지르며 흥신소 직원에게 받은 남편의 외도 증거 사진들을 두 사람에게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이제 후련하다는 표정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다 알았어? 그래서 당신이 근래 이상하게 굴었던 거구나. 어쩐지 이상하다더라니. 진작 다 안다고 말하지 그랬어. 아, 차라리 잘 됐어. 우리 이혼하자. 그래, 나도 연기하는 것도 힘들던 차에 차라리 잘 됐구나. 너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거라. 위자료 줘야 하는 게 좀 아깝긴 하지만 어쩌겠어.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위자료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 당장 이혼해다오. 어찌나 당당한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외도를 저지른 것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 어미의 그 자식이라고 짓고 있는 표정마저 똑같은 것이 누가 더 인간 쓰레기인지 우위를 다투기 힘든 지경이었어요. 참 뻔뻔하기도 하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내가 바람이라도 피운 줄 알겠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인간 말종이 됐니? 그렇게 돈이 좋았어? 아니면 새로운 여자가 좋더니? 돈도 좋고 새로운 여자도 좋았지.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당신한테 돈도 많고 얼굴도 잘생긴 젊은 남자가 이혼하고 오라고 하면 당신 같으면 안 흔들릴 자신 있어? 당신도 마찬가지야. 사람 마음 다 똑같다고. 아, 다 됐고. 그래서 이혼할 거야, 말 거야? 그래, 하자, 이혼. 그런데 당신 말처럼 쉽게 할 수는 없을 거야. 나 당신 말고 당신 엄마 그리고 상간녀 소송까지 다 할 거니까. 그리고 재산도 크게 한몫 뜯어낼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저 역시 시모에게 보복은 할 만큼 했고 더는 그런 인간들과 한 지붕 아래 살고 싶지도 않았기에 이혼을 통보하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생각보다 이혼 진행이 길어졌지만 결과는 제 생각보다 더 좋게 끝이 났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얼마나 후련하던지 법원 앞에서 크게 웃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이혼이 끝이냐고요? 그럴 리가요. 그깟 위자료 좀 받았다고 제가 그리도 크게 행복하게 웃었을까 봐요. 흥신소를 통해 알게 된 것인데 능력 좋고 돈 많은 그 상간녀는 사실 도박 중독자이더군요. 손모가지를 잘라내야 끊을 수 있는 것이 도박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상간녀는 그 명성에 걸맞게 죽은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다 말아먹어가는 와중에도 도박을 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건물과 집 담보로 대출을 한도 끝까지 받아 말아먹은 것은 기본이었고 저에게 준 위자료도 마지막 티끌까지 모아준 것이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전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오며 돈까지 빌려준 상태였고 상간녀는 그 돈마저 다 날려버린 후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혼 소송이 마무리될 때쯤에 다 밝혀졌는데 이혼만 하면 인생 역전이라고 기대했던 남편놈이 사실은 상간녀가 허울 좋은 빈털털이라는 걸 알고 좌절하던 모습이 얼마나 통쾌했는 줄 모릅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제 앞에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시모와 합세해 상간녀를 잡아대더군요. 이 년이 다 너 때문이야. 돈도 없는 년이 어디서 내 아들을 깨어내서 이 사기꾼 년, 이 나쁜 년.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그게 어떤 돈인 줄 알고 도박으로 날려먹어. 이 도박쟁이 년아. 이거 놔. 이거 왜 이래? 내가 돈 빌려달라고 했어? 돈 필요하다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준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난리야. 그리고 내 돈 가지고 내가 뭘 하든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이거 놔? 지금 안 놓으면 나 두 사람 신고할 거야? 이 년이 뭐라는 거야? 누가 누굴 신고해? 너야말로 내 아들 돈 빼먹은 걸로 신고당할 줄 알아. 사기죄로 신고할 거라고. 그 후론 보지 않아도 뻔하시죠? 상간녀는 폭행죄로 두 사람을 신고하고 두 사람은 상간녀를 사기죄로 신고하고 개판도 그런 개판이 또 없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저의 위자료와 재산 분배는 무리 없이 만족스럽게 잘 받게 되었고 한동안은 그 인간들을 잊고 살았어요. 이따금 떠오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한풀이는 다 해서 그런가 속 시원히 이혼하고 나니 후회가 된다거나 생각이 난다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면서 염치라는 게 있다면 저를 찾아오지 않겠거니 했는데 정말 염치라고는 없는 시모가 거짓골을 하고 회사까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아가, 잘 지내니? 안부나 물으려고 여기까지 왔을 리는 없고 저 바쁘니까 할 말만 하고 가세요. 그게 너랑 헤어지고 우리 아들 폐인이 돼버렸다. 일도 안 하고 집에 틀어박혀서 인생 말아먹은 인간처럼 술만 마시고 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내 아들하고 다시 살아주면 안 되겠니?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다시 재혼 좀 해주려무나.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마. 내가 다 잘못했어. 네가 다시 돌아와 주면 우리 아들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와 줄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다오. 이러면서 울고 불고 비는데 불쌍하기는커녕 역겹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딴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건 눈물 나는 모성이 아니라 구역질 나는 욕심과 이기심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이제 와서 울고불고 매달리면 제가 불쌍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이봐요 아줌마. 지금 아줌마가 하는 행동 엄청 역겨운 거 알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말한다 해도 내가 할 말 없는 거 잘 안다. 그런데 내가 오죽했으면 너한테 와서 이러겠니? 정말 너밖에 없어서 그래. 폐인된 내 아들 다시 인간 구실하게 만들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밖에 없어서 이런다고. 그러니까 부탁 좀 하마, 응? 아줌마 아프다고 친자식도 안 하는 병수발 다 들던 나한테 아줌마 아들하고 아줌마가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요? 정말 치매라도 걸린 거야 뭐야? 나한테 이럴 시간에 병원이나 가보세요. 보아하니 정말 치매라도 찾아온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아가야. 그땐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너한테 그런 짓까지 했었지만 지금은 반성도 많이 하고 네 소중함도 깨달았단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주렴. 네가 돌아만 와준다면 네가 나한테 한 만큼 너한테 잘 대해주마. 정말이야. 제발 내 아들 좀 살려다오.
아줌마, 내 말 잘 들어요? 아줌마 아들은 아줌마가 살려내요. 아무 상관도 없는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말고. 있을 때 잘하지 이제 와서 구질구질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몰라.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알고 얼른 가세요. 어떤 말을 해도 요지부동이던 시모는 경찰을 부른다는 말이 나오고서야 허겁지겁 돌아가더군요. 경찰이 무섭긴 했는지 그 후론 찾아오는 일도 없었고요. 저는 이혼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다른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회사는 아예 사표를 내버렸고요. 요즘은 여기저기 다니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배신감이 크기도 했고 지치기도 해 새로운 날들을 위해 재충전을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었죠.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고민이 많기도 하고 걱정도 많았는데 막상 쉬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무엇보다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것이 역시 잘한 선택이다 싶네요. 결혼을 하게 되며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아끼고 애쓰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런 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먼 미래를 보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사는 게 맞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앞으로 먼 미래보다 당장 지금을 조금 더 즐기며 살아가 보려고요. 여러분도 응원해 주실 거죠?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